한번 첫 번째 질문, 이런 걸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좀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끔씩 질문을 좀 해서, 한번 큰 패턴에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내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쓰는데 난 이렇게 써야 돼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누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써야지, 나는 책 쓸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는 할 일까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 거에 대한 딱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사실 이 툴은 우리가 툴이라는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 툴의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이버는 이제 그 나사나 그런 것들을 돌리는 드라이버인 거지, 드라이버 갖고 이렇게 구멍을 뚫지는 않죠. 뚫긴 뚫죠. 예, 별도로 또 없으면 다른 거 없으면 뚫는데, 근데 본래의 목적은 나사를 돌리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분명히 에버노트는 너 생각을 정리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메모도 수집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얘의 목적은 사실 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 회사도 얘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스마트폰에서의 수집이었어요. 그게 이제 큰 목적이고, 지금도 뭐 계속 변치 않은 역할 중에 하나라, 큰 축에서 보면 얘는 수집 도구예요. 그 이상으로 쓰시는 거는 그분이 능력이 뛰어나신 거죠. 그것뿐인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얘는 우리가 뭐 그런 거죠.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도구 중에는 항상 교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서는 되게 뛰어나. 근데 모바일에서는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걔는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합집합에 대한 것만 모든 걸 다 찾으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만큼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만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에버노트라는 어떤 도구는 보면 컴퓨터에서는 되게 뛰어난데 모바일에서는 약해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 맞췄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 용도는 첫 번째는 동기화 때문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어떤 동기화냐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메모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그 노트가 그대로 올라가. 그래서 따로 별도의 작업 없이, 별도의 부수적인 작업 없이 그냥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는 거죠. 동기화 때문에 사실 에버노트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는 모바일이나 어떤 자체에 보면 쉽게 뭔가 기록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모바일에서 기록하는 용도가 되게 극히 제약적이었어요. 근데 모바일이 너무 뛰어나졌죠. 이 모바일 자체가 이제 CPU부터 시작해서 화면 스크린이 커지면서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편집이라는 어떤 부분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편집 자체가 제한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검색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고, 컴퓨터는 사실은 이제 관리 용도가 사실 커요. 그리고 일부 어떤 수집 편집을 이제 빨리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에버노트 강의할 때도 한번 오신 분이 있는데, 미생의 작가 윤태호 작가님도 보면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은 웹툰을 만들 때 보면 웹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로 쓰셨대요. 그래서 신문이나 아니면 기사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이 기사라든가 스캔해서 놓거나 웹에 있는 신문들을 연대별로 정리해 놓거나 그런 수집하는 용도로 썼고, 혼자 아니라 같이 여러 이제 웹툰 작가랑 같이 써야 되니까, 공동 집필을 해야 되니까 같이 공유하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에서 보고 일부 편집하는 용도가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 자체가 되게 수집이 되게 용이합니다. 수집이 용이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집을 하긴 합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욕심이 생겨서 모든 거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자료를 에버노트에 수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에버노트만 관리해야 됩니다.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 위주로만 수집하는 게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수집 도구긴 수집 도구인데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나 조금 모바일에 적합한 도구를 같이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럼 모바일이라는 건 처음에 얘네들이 만들었을 때 서비스는 모바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바일들, 뭐 윈도우 모바일까지 과거에 지원을 했는데 모바일에 초점을 맞췄고 모바일이 컴퓨터와 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어떤 그 기능을 가는 동안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서비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단순해지려고 하는 부분을 얘네들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익히는 것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익히는 것보다 필요한 거, 내가 사용할 걸 위주로 익히는 게 훨씬 더 이점이 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점점 모바일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어떤 시작 단계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뭐 큰 축에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통상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노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만 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재미가 붙인 적이 있어요. 관리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에버노트에 담았습니다. 그러시기도 하죠, 주변에 있는 분들. 하다못해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트위터나 뭐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걸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가 막 5만 개, 막 7만 개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에버노트라는 자체가 그냥 수집 도구인 거야. 온리 수집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쓰는 정도. 그러니까 또 따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하기보다 이 안에 넣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해보니까 귀찮은 거야. 예, 그래서 요즘은 덜하고 요즘 워낙 검색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버노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더 빨리 찾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 검색 용어만 좀 알고 있으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더 빠른데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중에 보면 노트북과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거나 저도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온 것이 뭐냐면 태그도 어떻게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다시 관리하게 되고 태그는 일부만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노트북 위주가 가장 편한 부분이고 검색이 또 다른 분류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트 수가 이렇게 많기 전까지는 노트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노트북을 10개씩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한 3개 정도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큰 축에서 분류하는 거죠. 개인이나 회사나 아니면 취미나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얼마든지 제목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분류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잘 쓰다 보면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면 좋은데 분류는 항상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이라는 자체가 쌓아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쌓여 있나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주에서 2주 정도를 한번 업무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자료를 에버노트에 줬는지를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노트에 가면 항상 모든 노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노트 기준에 보면 상위 최근부터 한 2주 정도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나는 이런 자료를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 한번 그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통상 그 중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점들이 앞으로 한 달 뒤에도 동일할 거고 2달 뒤에도 동일할 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이 그런 거죠. 근데 2주 동안은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2달 지나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노트가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업무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엔 노트북은 이제 노트북 위주로 폴더 개념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진행하기 때문에 노트북 설명은 거의 안 해요. 근데 태그에 대한 속성들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태그는 앞으로 계속 태그에 대한 이야기는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나올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블로그 하실 때도 올릴 거고요. 유튜브 하시다 보면 유튜브 할 때도 태그 나오죠. 얘네들이 계속 태그라는 것들은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럼 태그는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죠. 새로운 개념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음식 사진을 하나 제가 있어요. 음식 사진 하나 있으면 음식 사진을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노트북으로 분류하게 되면 음식 노트북 하나밖에 분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노트북에다 분류하려고 하면 복사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태그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음식 사진에 가지고 뭐 음식에 대한 어떤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고 지역, 행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사진이 있는데 오늘의 특정한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행사명과 같이 매핑되고 싶을 거 아니야. 이런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태그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의 노트를 가지고 여러 구분으로 줘서 한 곳에 보관하더라도 다른 곳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예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에 야채 칸에는 뭐 야채에 대한 것들도 있고 뭐 다른 칸에도 다른 어떤 음식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한 예로 김치찌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김치찌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야채 칸에서 뭘 찾아야 되지? 아니면 다른 칸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내나 또 다른 사람이 네임 태그를 넣지 않을까요? 김치찌개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빨간색 예. 그러면 저희는 빨간색만 보면 얘만 다 합치면 김치찌개가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빨간색이 태그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태그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트에 여러 태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면 모든 노트에 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에버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를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관리는 할 필요가 없는 방식을 찾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노트북이 되게 편리한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태그라는 것들은 그 다음에 좀 더 분류 체계들이 필요로 해. 프로젝트를 하는데 동일한 프로젝트를 2번, 3번, 4번 막 늘어나요. 그럴 때 보면 동일한 자료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 폴더를 다 구분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거죠. 한 예로 제가 에버노트라는 책을 4권을 썼는데 개정판까지 에버노트 라이프부터 썼던 거를 에버노트 사용 설명서에도 내용을 그대로 씁니다. 사용 설명서 썼던 것들을 프로들 에버노트를 써요. 그러면 노트들을 다 분리를 계속 복사하게 되면 노트가 쌓이죠. 오히려 관리만 늘어날 뿐이지 쓰임새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각도로 풀어가는 게 그 안에다 태그를 정의를 내려놓고 태그를 다 맞춰버리면 필요한 거 위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나 구분 영역이 증가할 때가 좀 쓰게 되는 거고요. 검색이 저는 분류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보면 하루 중에 이렇게 한번 우리 업무 패턴에 이렇게 보면 문서 파일을 만드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A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게 이제 B고, 수첩에 이제 저장하는 거나 뭐 그냥 메모를 하는 게 C라고 하면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발생수가 가장 높아요? 그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은 하루에 만드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루에 한 달을 해봤자 파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는 통상 폴더가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곤한 게 이런 에버노트를 관리한다거나 수첩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과거에 경험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다운로드 많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이렇게 필요 없고요. 주로 노트나 에버노트나 이런 어떤 별도의 수첩 관리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피곤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쓰는 어떤 분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검색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검색으로 찾을 수 있게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보다 검색으로 찾을 수 있게끔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키워드 하나, 두 개, 또는 아니면 필요하면 노트의 제목들을 좀 규격화시키거나,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다. 근데 왜 다시 한번 넘어가면 파일 만드실 때 통상 풀 프로젝트 이름을 쓰지 않나요? 파일 만들 때? 동일하게 노트도 만들 때 랜덤하게 만드는 노트는 풀프레임을 쓸 수 없지만 그냥 내가 규격화돼서 만든 노트는 이름을 정할 수 있지 않나요?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 노트를 제목을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에 되게 여러 가지 검색어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큰 축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 쓰는 게 전부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인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저 정도의 어떤 쓰게 되는 거고, 태그는 태그 땡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정도가 아마 검색할 때 쓰는 거고, 저는 검색이 어떻게 보면 분류를 줄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100개가 있어요. 노트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분류를 10개의 노트북으로 분류하면 절대 효율적이지 않죠. 근데 100개는 검색하면 3개,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000개면 근데 1000개면 뭐 1, 200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분류하면 되는 방법을 갖는 건데, 그 전에 검색을 했는데 5개밖에 안 나와. 근데 그건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죠.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늘.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검색으로 해서 불편하면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작은 간단한 노트북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색해서 불편하면 얘를 만들고 불편하면 얘를 만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제는 거의 분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거의 분류를 하지 않고 뭐 스크랩을 하면 그냥 냅두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수증 같은 경우 필요할 때가 있는데, 회사에서 쓰는 영수증, 회사가 이제 2개라 A에서 쓰는 영수증, B에서 쓰는 영수증이 따로 있어서 단지 그냥 그 축에서 노트북만 만들어서 분류하는 정도가 전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카드다. 그럼 국민카드 오늘이 이제 6월달이다 그러면 6월달이다 그러면 국민카드 6월 뭐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카드 6월 치면 2개 나오죠. 올해 거로. 그러니까 뭐 검색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하나만 나오겠다라는 생각만 안 하면 분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합한 어떤 자료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자료를 저장한다고 하면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건 네이버에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뭐하러 그걸 내 자료에다가 둬요. 옛날에는 네이버나 구글에 있던 자료들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사라지는 일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그냥 거기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것만 이제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적합한 자료라는 걸 찾는 건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책을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 책을 쓰려고 할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책 쓸 때. 저는 우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는 식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어떤 책을 내가 쓸 거다라는 목차를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목차를 잡고 목차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채웠는데 보니까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검색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제 하시는 거로 저도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책을 쓰려고 하면 무조건 책이라는 게 많은 자료를 쌓아둔 것 중에 골라서 책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풀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호한 현상들이 있는 거. 어떤 건 뭐냐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항상.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니까 어떤 노트북으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어떤 식으로 태그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모호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바꿔보고, 목차를 먼저, 주제와 목차를 잡았고, 그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목차의 세부적인 목차들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거기서 빠진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집어넣으니까, 내 필요한 자료 위주로 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준비하는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본 거죠. 과거에는 모든 자료를 모아놨고 그 모은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골라 썼던 거에 비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 자료는 얼마든지 네이버나 구글에 존재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진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인 거죠. 좀 다르게 이런 거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무조건 실행하고 비슷한데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요즘 경험하는 게 뭔가 막 하려고 하면 공부부터 하는 거가 과거엔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해봅니다. 막 해보고 나서 부딪힌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 서칭해서 찾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하게 되는데, 우연하게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올 3월 달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데 막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에이 뭐 그냥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게 스마트폰을 사고 스마트폰을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얘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해. 또 사서 또 해보고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걸 또 해서 채우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게 생기니까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앞에 전문가가 있어도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약간 적합한 자료가 뭔지 모르죠, 당연히. 예, 모르다 보니까 선보다 후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큰 축에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메모나 수첩으로 쓰는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종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디지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에버노트와 같은 수집 도구에 대한 역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드라이브나 뭐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어떤 문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어떤 큰 축에서 세 가지가 우리가 업무 패턴에 돌아다녔을 때 쭉 돌고 도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메모나 수첩이나 수집 도구 쪽이 가장 많고, 문서 파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역할 부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뭔가 하려고 할 때 워드부터 띄우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파워포인트부터 띄워서 그렇지, 그 전에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수첩에다 메모해야 되고, 메모한 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문서화되기 그 전 단계,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는 뭐 사진이나 영상 다 갖고 있죠. 저걸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 저장하는 위치는 문서 파일을 저장하는 곳과 거의 같은 곳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뭐 나스라든가 그런 걸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고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모나 수첩하는 도구, 수집, 문서 파일 도구는 각각 여러 도구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도구를 쓰는 게 가장 좋고, 각각에서 여러 도구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게 되면 사실 어디에 저장했는지 몰라서 그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상 나한테 적합한 자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가끔씩 고민이 있는데, 통상 보니까 1주, 2주 정도의 그 본인의 업무 패턴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면, 하루에 내가 사진을 몇 장 찍고 웹에 있는 자료를 얼마나 스크랩하고 하루에 아이디어를 몇 개를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동안은 생각이 없었던 거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내가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필요했는데 덜한 것들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자료들은 아까 말한 수집 도구에도 필요한 거고, 생각 정리 도구에 필요한 거기도 하고, 문서 파일에 필요한 거, 이런 큰 축을 나눴을 때 파일 개수에 대한 걸 따져보면 뭐 몇 대 몇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큰 축에서 이렇게 보면 얘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면 1, 2, 3이라고 하면 이게 5, 3,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많은 걸 시간을 쏟고 가장 많은 그 자료들이 쌓이는 게 여기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예를 들어서 적합한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걸 수집한다고 하면 여기가 더 많겠죠. 그런 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의 모든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은 사무실에 늘 있는데 모바일이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늘 밖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자료를 수집해. 사무실 집에 가서 보거나 사무실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 자체가 완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클라우드의 어떤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건데, 통상 과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하나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회사에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 요즘 상황 같아요. 그러면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점점 많은 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에버노트 말고 다른 도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 큰 축에서 보면 자료 관리가 점점 복잡해져서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거로는 한계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나 협업 자체가 나는 에버노트를 공유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공유 도구와 협업 도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또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축으로 쓰는 도구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고려해야 될 도구가 또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드롭박스나 또 다른 원드라이브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워크플로이도 쓰고 있지만 다이너리스트도 쓰고 있고 마인드맵도 쓰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맥도 쓰고 있지만 윈도우도 쓰고 있고 다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처음에는 힘들겠는데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처음에는 아마 하나씩 쓸 겁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을 고려해서 뭐 내가 먼저 써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 영역을 좀 풀어보니까 아까 말한 뭐 생각, 수집, 문서 큰 축에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는 구성을 좀 풀어봤고, 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분명히 저도 수첩을 많이 쓰는데 수첩에 쓰는 거와 이제 디지털에 쓰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종이 수첩에 쓰는 거는 혹시 수첩에 메모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적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텍스트가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쓰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텍스트가 있을 때는 텍스트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수첩에다 적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건데, 큰 축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하는 툴은 대표적으로 마인드맵 같은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되게 좀 용이한 툴인데, 예전에는 마인드맵이 좀 편리했지만 그 생각을 정리할 게 쌓이면서 좀 다른 툴이 없을까 찾은 게 워크플로이라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수집의 관점인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원노트라는 도구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구기도 하고, 또 에버노트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MS 쪽의 원드라이브 같은 게 이제 문서, 뭐 드롭박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약간 큰 축에서 세 가지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작업 영역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고,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 자료는 저기다 올리기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몇 기가씩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외장하드나 나스 같은 걸 좀 쓰는 거지. 그건 별도의 어떤 방식인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